금투세는 기회의 사다리 확대. 아니 무슨 소리? 금투세 폐지는 부자만을 위한 감세 정책. 최근 총선 핫이슈로 떠오른 금투세로 여야가 아주 극렬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금투세 같은 정책이 뭐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법입니까? 부자들을 위한 법이지. 개인 투자자들 뒤통수 치고 속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폐지의 의견을 내비친 쪽이 있는가 하면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들은 상위 1%에 불과합니다. 금투세를 실시한다고 해도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는 없는 것이지요. 부자들의 세금도 걷고 매매 수수료도 할인해주는 이렇게 좋은 정책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찬성의 의견을 주장한 쪽이 있습니다. 자자, 그러면 두 진영 중에 어떤 곳이 올바른 주장을 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금투세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에 매기는 세금으로 연간 기준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의 세금을 매기게 된다. 2022년 11월 현행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겨왔다. 당초 2023년 2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2022년 7월 2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늦췄다. 자칫 투자자 부담을 키워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분명 민주당에서는 부자들의 세금을 걷기 위한 정책이라고 했는데 왜 투자자들의 부담을 키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가 있는 걸까요? 국민청원, 주식 관련 커뮤니티, 카페 등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투자자, 전문가, 경제부총리 등이 주장하는 내용과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금투세를 급진적으로 시행해서 성공한 케이스 전무. 실제 대만의 경우 지난 1998년 금투세를 도입하자마자 지수가 약 40% 하락하는 대폭락장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정부는 곧바로 백기투항하고 해당 정책을 철회했었죠. 일본 같은 경우도 1989년 금투세를 시행하자마자 국내 주식이 60% 폭락했었습니다. 두 번째, 27.5%는 미국보다도 높은 세율. 미국보다 비싼 최고 27.5%를 감수할 큰 소리 어디 있겠는가? 민주당은 국민 증세를 밀어붙이지 말고 현재 종목 지분 25% 이상만 과세하는 외국인 주식 양도세 세법이나 우선 개정하라. 세 번째, 개인 투자자 독박 과세. 금투세를 외국계와 기관 투자자 등은 부담하지 않게 하면서 개인들에게만 부담하게 하는 것 자체가 독박 과세라 주장합니다. 네 번째, 자본 유출의 가속화. 안 그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니 뭐니 해서 시장 자체에 부도저평가 받는데 최고 세율 27.5%를 감당하지 못한 큰손들이 한국의 주식시장을 떠나 해외시장이나 부동산으로 자금이 흘러 해외국 부유출 부동산 시장 급등과 같은 합병증이 일어나 결론적으로 개인 투자자들만 고통받는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여야 의견도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금투세 도입으로 투자자금 이탈 가속화, 기업 자금 조달 어려움 확대, 투자 감소, 고용 감소,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게 되며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결국엔 대한민국 경제 불황으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하고 있죠. 이번엔 이와 반대로 금투세를 찬성하는 민주당 입장은 이렇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법인세, 종부세 인하와 마찬가지로 부자들만을 위한 세금 감면 정책입니다. 애초에 5천만원 초과 수익을 낸 투자자 자체가 전체 주식 투자자의 1%밖에 안 됩니다. 2022년 10월 금융투자협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5개 주요 증권사에 주식투자자 실현손익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당시 금투협이 제출한 자료에는 각 증권사별로 주식계좌에서 수익을 낸 전체 고객 수와 5천만원 초과, 1억 초과, 수익 구간별 고객 수, 1인당 평균 투자액 등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유동수 의원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1%를 위한 결정,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유예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같은 달 5일에 발표했습니다. 5개 증권사의 투자자별 실현손익금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5천만원 이상을 거둔 투자자는 20만 1843명으로 전체 투자자 2309만여 명 중 0.9%에 불과하다고 본 것입니다. 유 의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투세 과세 대상인 5천만원 초과 수익을 낸 투자자 수는 2019년 17,900여 명,
2020년 84,500여 명, 2021년 99,600여 명이었습니다. 전체 고객수 대비 비중은 같은 기간 0.6%, 1.2%, 0.8%였습니다. 유 의원은 이를 근거로 금투세가 예정대로 당시 2023년에 시행되더라도 수익을 낸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고수익을 얻는 거액 자산가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닌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될 일이지요.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는 이후 민주당이 금투세 과세 강행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위원은 5천만원 이상 수익을 낸 투자자가 전체 주식 투자자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주식 시장에 금투세가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에서 주장하는 의견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일각에선 사실 금투세야말로 진정한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고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들 중에 누가 직접 투자를 합니까? 다들 사모펀드로 투자하지. 심지어 국회의원들도 사모펀드로 한다고요. 자, 여기서 사모펀드가 뭔지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소수의 투자자로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로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4인 간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으며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모펀드에 가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은 3억입니다. 현재 사모펀드 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됩니다. 최고 세율은 49.5%로 최대 수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죠.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보시면 사라가 혜정이에게 꼽주는 장면에서 나온 그 종합소득세 맞습니다. 하지만 금투세가 통과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존 최고세율인 49.5%가 위에 언급되었던 금투세 최고세율인 27.5%로 적용되어 20%의 세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모펀드로 5천만원이 벌었다면 기존 세율 26, 47%에서 22%로, 사모펀드로 3억 이상 벌었다면 기존 세율 44, 49%에서 27.5%로 세율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부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부자 감세 중 최고 감세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려는 진짜 이유라며 금투세와 사모펀드의 연관성에 관한 글들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25년에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5천만원 이상 초과 양도 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2, 27%의 세율을 부과, 24년에서 25년까지 2년간 투자 손익을 합산해 부과, 26년부터 매년 부과, 2년 합친 시점 내년 12월. 개인 투자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관련 세금 추정치는 대략적으로 연평균 1조 3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까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한국경제신문이 금투협과 유동수 의원실 등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민주당이 근거로 내세운 해당 통계는 전체 투자자 중 금투세 과세 대상의 비중을 추산하는데 부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해당 통계는 미래에셋, 삼성, 한투, NH, 키움 등 5개 증권사마다 계좌를 개설한 고객의 실현 손익을 증권사별로 각각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래에셋에서 개설한 2개의 계좌를 합해 4천만원의 수익을 낸 A씨는 금투세 과세 기준인 5천만원 초과 수익을 낸 투자자 숫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에 개설한 3개의 계좌에서 5,500만원의 수익을 낸 B씨는 금투세 과세 대상 투자자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삼성증권에서 3천만원, NH투자증권에서 3천만원의 수익을 낸 C씨는 어디로 분류될까요? 이 C는 어느 한 증권사에서도 5천만원 초과 수익을 내지 못했으므로 해당 자료에서는 금투세 과세 대상에 잡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법은 C를 금투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금투세는 모든 증권사에 개설된 투자 손익을 합산한 수익이 5천만원이 넘으면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이죠. 개인 투자자들은 이 같은 통계 해석의 오류를 근거로 금투세는 상위 1%에 매겨진 세금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업 공개 IPO 투자 열풍으로 여러 증권사에 걸쳐 계좌를 개설하는 투자자가 늘어난 점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를 낸 유동수 의원은 통계 해석상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였지만 현재로서는 개인별로 모든 계좌를 투자 수익을 얼마나 거뒀는지 확인이 불가능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제 2개 이상의 증권사를 합 5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낸 투자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해당 자료가 통계성 유의성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금투세에 대한 여야의 주장과 투자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주권 국가에서 여러분은 주권자입니다. 어떤 정부를 가질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합니다. 어떤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멀리 보는 시민, 책임을 다하는 시민, 행동하는 시민이 주권자입니다.